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적들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는 아군의 내부 정비가 완벽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비대위원장직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쇄신이 먼저냐, 개혁이 먼저냐, 선거가 먼저냐 등등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선 패배의 패장 중 하나였던 사람이 선봉에 서서 또 지방선거를 이끌겠다는 것은 또다시 지방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혁에 대해서 뒷걸음질 쳤던 사람이 다시 개혁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급하고 속 타는 건 늘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윤호중을 믿고 맡겨봐야 한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개혁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방선거 승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둘 다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벼랑 끝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개혁입니까? 선거입니까? 선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때가 아니면 영원히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이 그 패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레기들이 선수로 뛴 부분이죠. 또한 앞으로 벌어질 정치 검찰들의 사정의 칼날을 막아낼 수 있는 것 역시도 수사 기소권 분리 입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개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직업이 정치인인 사람들 때문에 왜 허구한 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해서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론도 자꾸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제 민주당 내 수박 중 한 사람인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론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지금 책임져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대선 패배의 장본인이다. 패배의 장본인이 뒷수습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재명 고문은 쉬어야 한다.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힘든 과정을 거쳤지 않았느냐. 쉬는 게 우선 본인을 위해서도 득이 될 것이다. 등판론은 본인 뜻도 아닐 테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안 나오게끔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들으셨습니까? 겉으로는 생각하는 척 쉬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등판론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이재명 후보에게 입장을 표명하랍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 현실입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이처럼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등판이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윤호중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출범한 이상 잘 되도록 견인을 하고 또 우리가 잘 되도록 뒷받침해주는 노력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잘 뒷받침해 주겠답니다. 작금의 민주당 내 상황이 어떤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작년 4.7 재보궐선거에서 패했을 때 당대표였던 이낙연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 최고위 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윤호중이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비대위원 중에는 왜 이재명 정신을 가진 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들은 공천권을 쥐고 자기 권력 나눠먹게 하는 것 외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법안 1도 관심 없습니다. 개혁하자고 말하면
선거가 코앞인데 무슨 개혁이냐라고 말합니다. 윤석열이 5월에 정권을 이양받으면 개혁은 사실상 할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어제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시민들이 모여 민주당을 향해 개혁을 촉구하고 당 쇄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윤호중과 수박 의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일부 강성 지지자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내 갈등을 유발시키는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취급을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비대위원장직을 강력히 추천하셨던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사리사욕 버리고 선당 후사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 하에 오늘 윤호중 비대위께서 끝내 당의 쇄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고대하는 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오로지 당 쇄신을 위한 일념이라면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논리도 구차하기 짝이 없다. 몇몇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사퇴 요구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다. 같은 당에서 본인을 앞에 두고 나가라고 할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저는 윤호중 위원장께서 당의 비상 상황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고집을 부린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당에는 다음 선거 공천에 목을 매는 국회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새로운 인물로 쇄신하자는 당원도 있고 윤호중 비대위로는 지방선거가 어렵다며 교체해야 한다는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많다. 대선에 왜 졌냐? 읍참마속이 없어서 진 거 아니냐? 부동산 실패, 검찰개혁 실패, 거듭된 패착에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이 패배의 원인 아니냐? 대선에 지고도 왜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패배의 책임자를 당의 대표로 내세우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선 패배의 책임자가 물러나기는커녕 도리어 쇄신의 깃발을 들어야 할 정도로 민주당에 인물이 없냐? 언제부터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 아닌 무책임 정당이 됐는지 모르겠다. 본인의 말대로 5년간 민주당이 윤 비대위원장에게 베푼 은혜를 제대로 갚고 싶다면 자리에 대한 집착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욕심도 없다면 사리사욕을 버리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장 내려오시기 바란다.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던 패배의 책임자가 주도하는 쇄신의 결과는 그나마 애정을 가진 국민들의 지지 철회와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 체계로는 새로운 민주당도 지방선거 승리도 개혁 입법도 불가능하다. 윤 비대위원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퇴하셔야 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윤석열의 인수위가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의 규모를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수가 터무니없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신규 임용부터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남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도 더 높은 경쟁률로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던 나라, 그런 나라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